네, 이어서 외신을 통해서 주요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가지 기사를 통해서 주요 외신들 정리해 보겠고요.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기사는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인데요. 자, 엔비디아의 파트너가 인디애나에 4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엔비디아의 파트너 바로 SK하이닉스인데요. 이 SK하이닉스가 미국의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건설한다고 하고요. 아직 이사회 승인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거의 좀 결정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자,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 한번 정리를 쭉 해볼까요? 미국 현지에서나 국내에서도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큰 뉴스인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파트너라고 미국 현지에선 표현을 했는데요. 바로 국내를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이죠. SK하이닉스입니다. 자, 미국 인디애나 주의 서부 웨스트 라피엣이라는 지역에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건설한다라는 현지의 단독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금액은 약 4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하고요. 한국 돈으로는 5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굉장히 큰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건설 시작하면요, 가동되는 것은 바로 2028년 정도쯤에 시작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사회 승인이 있을 경우에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한다라는 보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 역시 1000개 정도가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원래는 TSMC나 인텔이 현재 공장을 짓거나 짓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이었죠. 애리조나주로 갈까도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인디애나주의 퍼듀 대학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국 최대 반도체 및 마이크로 전자공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과 대학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급 인재를 더 모셔오는 것이 더 경쟁력 있는 지역이다라는 판단하에 인디애나주로 방향을 틀었다라고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패키징이라는 것은요, 웨이퍼 형태로 만들어진 반도체를 잘 가다듬고요, 전기 배선 등을 만들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HBM이라고 불리죠. 고대역폭 메모리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HBM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용 반도체의 핵심 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그 시장의 90%가량은 SK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고, 그랬던 HBM 생산 기업 바로 SK하이닉스가 한국에서가 아니고요, 바로 미국 현지에서 본격적인 생산을 해나가기 위한 기반을 닦아 나간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현지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엔비디아에 직접 공급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적 절감이 이루어지겠죠. 다만 현지에 짓다 보니까 비용 자체는 한국에서 짓는 것보다 30에서 35%가량 더 든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마 미국 현지에서 보조금이 많이 지급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본격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는 시장, 바로 HBM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미국과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경쟁력의 여러 우선순위 그리고 지형도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SK하이닉스의 미국 투자 소식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엔비디아 주가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요 며칠 좀 조정이 있었고요. 이제 오늘도 또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또 초반에 반등을 다시 시도하고 있습니다. 좀 관련한 내용도 살펴볼까요? 네, 금방 전문가 분들도 계속해서 엔비디아 주가 전망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최근 일만 살짝 살펴보면요, 연이틀 2%대 하락을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금방 개장을 해서 저도 봤는데 개장 직후에 893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오르락 내리락을 하면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정말로 눈치 싸움이 치열해진 상황입니다. 왜 연이틀 하락을 했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특별한 뉴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 하락 배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난주죠, 차세대 칩이라고 불리는 블랙웰을 발표하면서 5거래일 연속 상승했었던 게 바로 엔비디아의 최신 흐름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너무나 큰 상승으로 인한 잠깐의 쿨다운이다 라는 분석도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900달러까지 올랐으면 엔비디아가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본 사람들이 초기 투자를 했던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차익 실현에 나섰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는데요. 바로 새로운 수익을,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신규 투자 상품을 찾아 나선 투자자들의 행보가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럼프 미디어 주식이나 최근에 상장을 성공적으로 마친 레딧과 같이 수익률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투자자들의 행보라는 뜻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올해 워낙 많이 오르긴 했지만요. 이제는 더 이상 오르기가 쉽지 않을 만큼 주가가 안정화되었다라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과연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미중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 이러한 엔비디아의 비전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기사로 SK하이닉스의 미국 공장 투자 소식 그리고 또 엔비디아 주가 동향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의 두 번째 기사는요, 일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간 일본 증시가 엔화 약세에 힘입어서 좀 계속해서 증시가 부양됐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좀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금리까지 해제를 했는데 엔화 가치가 3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인데요. 자, 이에 오늘 일본 재무성과 금융청 그리고 BOJ까지 3자 회의를 열었다는 소식까지도 있었습니다. 자, 현재 상황 좀 정리해 볼까요?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과유불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엔저라는 상황이 일본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요. 디플레이션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기대감도 있지만요. 이제는 경기 부양에 조금 더 방점이 찍힌 일본 경제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슈퍼 엔저 현상이 계속 지속되는 현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달러에 대한 엔화 가치라고 불리는 이 엔화의 가치가 34년 만에 4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다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27일 날 거래 시장에 따르면요. 한때 151.97엔까지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달러당 엔화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좀 이례적인 것은 바로 지난 19일 날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탈피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금리를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금리를 올릴 경우에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고요. 그로 인해서 엔화의 가치는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요. 엔저는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인데요. 중앙은행과 일본 정부에서도 이러한 당혹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만약에 달러당 엔화 가치가 155엔까지 올라간다면 직접 개입도 불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엔화의 흐름은 일본 경제 그리고 가깝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엔저가 지속되면 일본에 관광을 갈 사람들도 늘어날 거고요. 반대로 수출 경쟁력이 약해지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엔저가 계속 가져가는 상황 굉장히 힘들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과연 어떻게 이 엔저 흐름이 흘러갈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기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기사는요, 깊어지는 엔저 속에서 이 엔달러 환율이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기사는요, 바로 미중 소식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미국의 제닛 옐런 장관이 방중을 앞두고 이 중국의 저가 공세와 과잉 생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나섰는데요. 특히나 전기차 그리고 태양광업계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자, 내용 살펴볼까요? 네, 앞서 엔비디아에서도 미중 갈등의 요소가 바로 엔비디아 주가를 잡는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미중 갈등의 여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달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분이 있죠. 바로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방중을 앞두고 또다시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옐런 장관은요, 27일 날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태양광 모듈 업체 써니바라는 기업을 방문했는데요. 여기에서 중국에 대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중국이 여러 원자재나 제품에 대해서 과잉 생산을 하는 바람에 중국의 시장 영향력은 생겼지만 전 세계 기업들에겐 큰 타격을 입혔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태양광과 전기차 그리고 리튬이온과 관련돼서 너무나 강력한 중국의 경쟁력 때문에 유럽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크게 타격을 입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써니바라는 기업이 바로 중국산 태양광 그 경쟁력 때문에 결국에 2017년 폐업을 했다가 미국의 IRA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되살아난 기업인데요. 제닛 옐런이 이 기업을
방문한 것도 뉴스가 되었지만 중국을 직격적으로 공격을 했다라는 점도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이 제니 옐렌 장관이 이 중국을 방문하기 이전에 협상을 위한 일종의 선전포고를 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미중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에 다음 달에 방중을 하더라도 이슈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과연 미중 갈등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어떻게 끝이 날지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마지막 기사는요. 옐런 장관이 중국 태양광 산업의 저가 공세 그리고 과잉 생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나섰다라는 소식이었고요. 과연 방중 이후에 어떤 합의안이 도출될지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픽미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